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노란색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RSI에서 파란색 패닉셀링 구간을 돌파했던 시점이었습니다. RSI가 20.00 밑으로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빨간색 히스토그램 보시는 것과 같은 상당한 매도 물량이 나와야 가능한 그래프인데요. 흰색 이 순간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뚫으면서 긴 아랫꼬리까지 달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690.3원이 저점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도 리플 XRP와 흡사해 보입니다. 같은 기간에 RSI가 공포 영역으로 접어들었던 노란색 동그라미의 순간이 저점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이슈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변동성이 심한 상태인데요. 투자에서 기술이라는 의미는 곧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보조지표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가 파란색 라인을 돌파하는 지점이 곧 일반 투자자들의 극강의 공포를 느꼈을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7,4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의 5만 달러 미만 하락 베팅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CEO가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시장이 하락에 제닛 옐런이 추가로 달러를 찍어내서 유동성을 주입할 것이고 또 중국 정부와의 유동성 공급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 그래서 미국 경제 연착륙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비트코인의 반등을 이끌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어서 2억에 도달할 것이다에 대한 예측이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는 순간 시장에 팽배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비트코인 현물 ETF, 금리 인하, 대선 역량, 그리고 반감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 금리 인하, 대선 역량은 비트코인의 수요를 견인하는 것이지만 반감기는 공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고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반감기와 같은 공급 요인이 아니라 수요 요인이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효과를 이번에는 미비하게나마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록이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현재 반감기 당시 가격인 63,900달러에서 약 12% 하락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와 다음 고점 사이 평균 시간이 약 480일이면서 이번 사이클의 고점 도달 시기는 결국에는 2025년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에 따른 반감기로 인한 가격의 상승이 사실은 반감기 횟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큰 폭으로 그 영향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트렌드상 2025년 여름까지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감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비트코인 수요를 일으키는 요인들, 비트코인 현물 ETF, 금리 인하의 거시 경제적 상황, 그리고 대선 역량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비트코인 상승폭을 예상하시는데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크로 및 ETF 전문 리서치 업체 비앙코 리서치 설립자 짐 비앙코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대부분이 기존 홀더가 전통 금융 계좌로 자금을 이동한 것일 뿐이고 신규 유입자는 거의 없다. 개인 투자자만 ETF를 매수 중이고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탈하고 있다. 아직 베이비붐 세대를 끌어들이지 못했다라고 분석하면서 다음 반감기인 2028년 온체인 툴이 충분히 개발된 후에야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의 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저장 가치로서의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용성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레버리지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시점이 2028년경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 내용을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이슈와 그리고 거시 경제적 요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단계 뛰었던 것처럼 다시 한 단계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시간 문제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우선은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플이 일본 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당연히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된다면 아마 당장의 가장 큰 사용자는 SBI 그룹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된다고 해서 XRP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리플이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자사 블록체인 XRP 레저와 그리고 이더리움 호환 스마트 컨트랙트들 간의 통합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때 토큰으로서 XRP가 사용될 것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를 맞아서 한국에 방문했었던 리플 전략 이니셔티브 수석 부사장이 이야기했듯이 리플이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과거나 지금이나 결제 송금 서비스인 만큼 미국 내에서 결제 송금 서비스의 제공이 XRP를 통해서 당장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적어도 미국을 제외한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점이 XRP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된 커뮤니티의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인 해리스가 미국 LC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했다는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공식 발표도 그리고 출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는 루머일 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겐슬러가 해임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해리스 부통령이자 대선 후보가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의아하고요. 특히 LCC 위원장의 해임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해임이 되더라도 사임의 탈을 쓴 해임의 성격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갑자기 해임이라는 것은 커뮤니티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수요일 미국 8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예측치가 일부 공개가 되었는데요. 전달 대비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전달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 데이터와 동일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2.6%로 이전 2.9%보다 둔화되는 것으로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6%를 기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연준은 고용시장에 관심이 많이 더 옮겨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9월 금리 인하를 진행할 만큼의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고용시장 냉각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면 아마 9월에 50bp 금리 인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과 고용시장 둔화가 적절하다, 둘 다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9월에 25bp 금리 인하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고용시장 둔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해도 아마 연준은 9월에 25bp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예측치보다 하향하고 고용시장 둔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연준은 25bp와 그리고 50bp 사이에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 하향 폭이 크고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하향 폭이 크고 적절한 고용시장 둔화
즉 고용시장이 냉각되지 않고 고용시장이 단순히 둔화된 상태, 또는 인플레이션 하향이 예측치 정도와 비슷하고 그리고 적절한 고용시장 둔화,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없이 금리 인하를 일으키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